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진행할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장석영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국제투자법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국제투자법과 라틴 아메리카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법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봐야겠죠. 국제투자법이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투자 유치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해외 투자 정말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해외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해외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이 투자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에 관한 법입니다. 국제투자법을 국제투자조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투자조약은 BIT라고 불리는 양자투자조약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국가들이 이런 양자투자조약과 같은 국제투자조약을 체결해서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국제투자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국제투자법의 세 종류의 참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자 유치국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있는 국가인 투자자 국적국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국과 투자자 국적국 간에 체결이 된 국제 투자 조약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투자법과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국제 투자법은 그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외국인의 보호, 외국인 재산의 보호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 자원 개발 또는 자원 착취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의 해외 투자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외국의 간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의 역사가 곧 국제투자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9세기가 되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서구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적극적으로 활발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해외 투자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구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오로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만 있었고요. 그리고 서구 국가들은 투자자의 국적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자국민 또는 자국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 주권의 보호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요. 서구 국가들은 외국인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독립국들, 신생 독립국들과 또 공산주의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입장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비서구 국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에 동조를 한 국가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주장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 또 신생 독립국,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선진국의 자원 착취에 반대를 했고 또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또 신생 독립국, 공산주의 국가와 서구 국가 간에 어떤 견해 대립이 있었는지 잠시 보면 먼저 비서구 국가들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서구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특별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 조약을 만들어서 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비서구 국가들은 외국인의 대우와 관련해서 국내법을 적용해서 외국인을 대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구 국가들은 외국인의 대우를 국내법의 적용에만 맡겨놓는 것은 불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을 충족하는 정도로 외국인을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 신생독립국들은 국내 법원의 이용을 통해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서구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또는 신생독립국의 국내 법원 또는 국내법을 신뢰하지 않고 투자자 국가 중재라는 새로운 국제 분쟁 해결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런 투자자 국가 중재 또는 국제 투자 중재에 특화된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ECD입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부터 국가 개발 사업에 대규모로 해외 자본을 이용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결국은 대규모 대외 부채로 인해서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부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개방, 해외 투자 유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두 가지 경제 개혁에 따라서 공기업들을 많이 민영화하게 되는데요. 공기업의 민간 자본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해외 투자 유치와 맞물리면서 해외 민간 자본이 대거 라틴 아메리카 공기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경제 개혁으로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국제 무역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해외 투자 유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맞물려서 국제 투자 조약의 체결도 급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자 조약의 체결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1990년대에 엄청나게 열심히 국제 투자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국제 투자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기존의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의 국제 투자 조약을 그대로 옮겨와서 똑같이 체결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자신들의 입장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대에 얼마나 많은 국제 투자 조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 투자 조약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체결된 1959년부터 1989년까지는 국제 투자 조약이 서서히 늘어가다가 1990년대에 1,500건 가까이가 체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이 되면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큰 경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는 80년대 말부터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어왔고 이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태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태환 정책은 고정 환율에 따라서 페소를 달러에 고정해놓고 1페소를 1달러로 언제든지 교환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통화인 페소를 보다 안정적인 달러, 미국 달러에 연동을 시켜 놓음으로써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 위험을 덜 걱정하면서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페소가 본래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악화로 이어지고 또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악화되면서 이것이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 아르헨티나에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2002년에 긴급경제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긴급경제법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아르헨티나는 태환 정책과 고정환율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페소를 달러에 연동시켜 놓았다가 이런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니까 페소화가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본래의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다 보니까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에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계약을 달러로 진행을 했고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공공채무도 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로 표시된 공공채무를 다시 페소로 전환을 했고요. 또 기존의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들을 모두 재협상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로서는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이런 조치였지만 이런 긴급경제법에 따라서 행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것이 다수의 국제 투자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가장 적극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한 나라였고 또 국제 투자 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체결한 나라였으며 또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국제 투자 조약에는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국제 투자 중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에만 20건의 중재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해서 신청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수의 중재를 아르헨티나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국제 투자 중재를, 다수의 국제 투자 중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국제 투자 중재가 처음으로 있었던 198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수의 국제 투자 중재가 신청된 상위 12개국 국가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아르헨티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위 12개국 중에서 4개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많은 수의 국제 투자 중재를 겪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태도에 또 한 번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해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재등장을 했는데요. 일부 국가의 경우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또는 국제 투자 중재를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내법을 개정하기도 했고요. 또 기존에 체결해 놓은 국제 투자 조약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해 놓은 국제 투자 조약을 종료하는 국가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데요. 기존의 국제 투자 조약을 종료하는 대신에 새롭게 체결하는 국제 투자 조약에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새롭게 고안해낸 내용을 도입하는 그런 국가들도 나타났습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제 투자 중재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시드 협약에서 탈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많은 변화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아예 이전 상황, 1990년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이제는 투자 유치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국인 동시에 투자자의 국적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만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개인과 기업들도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국으로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국적국의 입장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국제투자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법의 등장 배경에 라틴 아메리카가 있고요. 또 19세기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이 보인 견해 대립을 통해서 국제투자법의 기본 원칙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겪은 다수의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을 통해서 국제투자법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또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이고 있는 변화가 국제투자법의 발전에 또 한 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연이 꾸준히 연구소 유튜브 채널 트레스 문도스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